먼저 기말고사는요, 객관식 사지선다 문제를 13개 냈어요. 그리고요, 단답형 빈칸 채워넣기 문제를 2개 냈어요. 그래서 총 15문제로 각 2점씩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빈칸 채우기 2개. 객관식 13개 더하기 2개를 하면 16이 아니고 15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후반부의 수업을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이 중간고사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미용인으로서 여러분이 실기교사가 되었을 때 고등학생들에게 뭘 가르쳐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실습했었어요. 생각나요? 네. 그걸 뭘 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퀴즈에도 나왔었잖아. 1번에 나왔었잖아. 교육과정. 그치? 교육과정을 우리 같이 짜볼게요 라고 하면서 사회에서 미용인으로 활동을 할 고등학생들에게 어떤 지식과 기술, 태도를 익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교육과정을 만드는 실습을 했었죠. 교육과정이 여러분 자료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 찾았어요? 네. 자, 거기에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교육 과정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경험들을 사전에 제공하는 일련의 행위들이다 라고 무엇을 정의한 거죠? 교육 과정에다가 별표 3개를 쳐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정의를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미리 학교에서 해본다 라는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정의를 보고 무엇에 대한 정의인가 라고 했을 때 교육행정도 아니고요. 그치? 교육평가도 아니고요. 평생교육도 아니에요. 바로 뭐의 정의예요? 교육과정의 정의이다 라는 것을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은요, 교육과정의 구성요소 한 슬라이드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면요, 교육과정의 구성요소에서 가장 먼저 설정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교육 목표라는 거죠. 우리 정화예술대학교의 목표는 뭐예요? 뭘 강조하죠? 행복한 인재를 기릅니다. 뭐 이런 광고 문구도 여러분이 봤을 텐데 왜 행복이라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정했을까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 아닐까요? 그죠? 대학을 졸업해서도 뭐 5포 세대다 이러면서 행복하지 않은 인재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온 학생들만큼은 행복한 인재로 길러보자라고 하는 이상, 사회의 가치 같은 것을 고려했다. 현실을 고려했다라는 것이고요. 무엇이 중요하다. 그래서 뭘 가르쳐야겠다라고 하는 가치와 지식이라는 것이 교육 목표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영향을 미칠까요? 애들의 상태가 어떤지가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발달한 애들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걸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 목표를 세우는 데 영향을 미치겠죠. 자, 미용 고등학교의 목표를 정하려고 하는데요. 수학 선생님이 잘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그 교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용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미용 고등학교에 실기교사로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능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전문성이 그래도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교육 목표를 결정할 때 지금 살펴본 이 4가지가 모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교육 목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면 한 개만 골라도 안 되고 2-3개만 골라도 안 되고 4개를 모두 다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네. 그 4개에다가 줄을 쭉 쳐놓으세요.
사회의 이상과 현실, 가치와 지식, 학생의 특성과 발달 수준, 그리고 특정 교과의 정률성이 교육 목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자, 교육과정의 종류에는 뭐가 있었죠? 제일 처음에 학교에서 뭐를 가지고 공부해요? 교과서. 그렇기 때문에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교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재미없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과정이 등장하게 되었죠? 서머힐 스쿨이 무슨 교육과정에 영향을 받은 거죠? 애들이 막 교과서로 배우는 게 아니고 톱질도 해보고 자기가 만들어보고 집도 지어보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 그지? 두 번째가 그거였어요. 근데 경험 중심 교육과정으로 애들을 놀게 하고 경험을 많이 하게 하고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겨났어요? 미국에서 뒤통수를 맞는 사건이 생겼죠?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어느 나라에서 발사했어요? 소련에서, 그지? 그래서 미국이 우리 애들을 공부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등장한 것이 지금 나온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새 중에 다리가 얇은 새 누구 있어? 이렇게 설명했지. 원래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 이렇게 수업 시간에 살펴봤었어요. 기억나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요. 그 학문에서 내가 뭘 발견해낼 것인가 하는 지식의 뼈대,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거 할 때 여러분 케이크를 9조각으로 나누기 위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내용 했었는데 생각나요? 네. 뭐였지? 3등분으로 나눈 다음에 다시 3조각으로 나누면 9조각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1부터 10까지 숫자를 셀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3 곱하기 3은 9다라는 구구단을 또 알아야 되고요. 9분의 1조각을 한 사람이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분수의 원리를 알아야 케이크를 나누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교육과정인데 이런 모양을 교수님이 그렸었어. 이게 무슨 모양이니? 카메라를 보고 다시 한번 보여줘요. 이게 무슨 모양이야? 달팽이 껍질 같은 나선형, 그지? 나선형 교육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학습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계속성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점차적으로 폭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계열성이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리고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면 오늘 과자를 나누어주고 이런 외적 보상이 없이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무슨 보상이라고 이름 붙이면 좋을까요? 내적 보상. 내가 열심히 했더니 정말 결과가 좋게 나왔고 나 너무 뿌듯하고 만족스러웠어.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애들이 학문에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탐구하려는 그런 행동의 변화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무슨 교육과정이에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별표 3개를 또 쳐보세요. 자, 지금 설명한 것처럼 지식의 구조, 계속성, 계열성, 내적 보상에 따른 학습 동기 이런 게 나오면 무슨 교육과정이라고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과 중심 교육과정도 아니고요. 경험 중심 교육과정도 아니고요. 학문 중심 교육과정 다음에 나온 마지막 교육과정이 뭐가 있었죠? 애들이 막 자살하고 이래서 이제 인간성, 인간 본연의 것을 중요하게 다루자라고 해서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 등장했잖아. 그것도 아니야. 그지? 답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야. 그지? 생각이 안 나면 학달이라고 생각해. 알겠지? 아까 여러분이 설명했었던 그 방식. 그 다음에 글레이저를 못 읽어서 아까 문제 내는데 힘들었었죠? 퀴즈를 우리가 풀다가 글레이저라는 이 문제를 냈더니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어려웠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수업의 교수학습 시간에요, 이 사람의 4단계 절차에 따라서 수업을 했었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나요? 사투리 배우기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대구와 부산 사투리의 차이가 뭔가 라는 수업을 굉장히 잘했던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그 4단계의 절차를 얘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글레이저라는 사람이에요. 글레이저 한글로 써보세요. 글레이저.
그래서 이 네 단계의 수업 절차를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글레이저를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수업 중에 살펴봤던 다른 사람에 또 누가 있었냐면 가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네는 뭘 설명했었죠? 가네는요, 학습의 단계가 어떻게 위로 올라갈수록 고차원적이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수업의 네 단계 절차를 설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캐롤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테일러. 자, 캐롤이라는 사람은요, 이따가 나올 학교 학습 모형, 아까 퀴즈에 나왔었죠? 학교 학습 모형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5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한 사람이 바로 캐롤이에요. 그래서 수업의 4단계를 설명한 사람은 아니겠죠? 테일러라는 사람은 뭘 얘기했을까요? 아까 퀴즈에 나왔는데 과학적 관리론이라고 해서 교육 행정에서 다루었던 이론을 설명했던 사람이 테일러예요. 그러면 글레이저가 4단계 수업 모형 절차를 설명했다라고 했는데요. 그 4단계가 뭔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여러분이 5분 수업을 준비할 때요, 제일 처음에 뭘 했어요? 목표를 설정했죠? 그래서 뭐 참치김밥을 잘 만들 수 있다, 사투리를 구분할 수 있다, 뭐 이런 수업이 끝났을 때 학생들이 어디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수업 목표, 학습 목표라는 것을 먼저 설정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뭘 했어요? 출발점 행동이라는 것을 분석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퀴즈에 출발점 행동 나왔었죠? 그랬더니 뭐 시발점이랑 비슷한 말이야 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출발점이라는 것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태가 어떤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을 오늘 배우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차 방정식을 어디까지 기억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오늘 진도를 나가거나, 아니면 애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하면 사실 2차 방정식을 배우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다시 1차 방정식을 제대로 배우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발점 행동, 여러분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불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 칼을 다룰 수 있다, 뭐 이런 출발점 행동을 설정했었어요. 그게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5분 동안 수업을 했죠? 수업을 하고요, 마지막에 어떤 활동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죠? 평가를 해야 돼요. 이 평가에서는 뭘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초반에 설정한 목표에 학생들이 도달했는가를 확인하고 수업을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참치김밥 만들기를 목표로 해서 수업을 했더니 참여한 학생들이 모두 참치김밥을 잘 만들었어요. 깻잎을 넣지 말라고 그때 얘기했었는데, 그치? 깻잎을 넣지 않은 참치김밥을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 선생님이 오늘 안 왔구나. 근데 강우현 선생님, 그치? 근데 다 만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참치김밥을 다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모두 잘했어요 이러고 끝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수업 목표를 모두 달성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남고 해서 치즈김밥 만들기로 약간 알려드릴게요 라고 해서 심화학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4단계 수업 절차, 목표를 설정하고 출발점 행동 분석하고 수업을 한 다음에 성취도 평가로 마무리하는 이 수업의 4단계를 설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글레이저예요. 칠판에 있는 것처럼 가네도 아니고요, 캐롤도 아니고요, 테일러도 아니고 글레이저를 고를 수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쳤어요? 네.